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주은입니다. 오늘은 초보 강사님들을 위해서 팁과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켰는데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정보라기보다는 옆집 언니가 알려준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영상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강사로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강사이지만 벌써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5년차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이렇게 하면 수업이 조금 더 매끄럽게 잘 된다거나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켰어요.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도 초보 시절에 이렇게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수업이 굉장히 혼자 수업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폐쇄적이고 내 수업을 누군가가 피드백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아니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혼자 고민하고. 어떤 센터들은 굉장히 선생님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서 서로 수업에 들어가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하는 센터도 있지만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센터들은 선생님이 수업하는 과정이나 어떤 방식이 있어서 거의 센터가 터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더 개선해야 되는 점은 뭔지 스스로 계속 생각하지 않은 이상 보완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조금 더 나은 수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강사님이 아닌 일반인 분들이 보신다면 이런 강사님이 좋은 강사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나 선생님을 고를 때 좀 더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잘 알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노하우나 팁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나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마다 수업 스타일이 좀 다 다르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수업 스타일에는 정해진 게 없고 또 틀린 것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고 틀린 건 없지만 각자의 장점과 타고난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은 스스로가 어떤 점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알고 계셔야 그 포인트를 잘 장점으로 수업에 녹여서 승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쫙 한번 적어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는 만약에 목소리가 좋아. 또는 발성이나 발음이 좋아. 또는 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회원님들을 잘 피드백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야. 그럼 내 장점들을 적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수업에 녹여서 회원님들이 느끼실 때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공부해보시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사실 승무원을 준비를 할 때 기내 방송을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남들이 듣기에 편안한 목소리, 좋은 목소리를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발음이라던가 아니면은 목소리의 어떤 톤, 높낮이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수업에 잘 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필라테스라는 수업 자체가 50분 동안 한 선생님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기에 거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들었을 때 뭔가 다그치고 뭔가 이렇게 강하게 피드백을 하는 느낌보다는 잘하고 있는 점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 드리고 못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요? 청유형의 식으로 피드백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뭔가 수업을 들었을 때 나 혼나고 있는 느낌이 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목소리 톤이라던가 피드백을 할 때 어떤 문장 선택을 굉장히 조심히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초보 시절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저랑은 똑같진 않겠지만 다른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점들을 최대한 잘 종이에 써보시거나 아니면 메모를 하셔서 수업에서도 잘 녹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라테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필라테스라는 운동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운동의 메소드, 또 장점, 다른 운동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회원분들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필라테스라는 거에 대한 운동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면 전달도 잘 안 될 뿐더러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스스로 자괴감이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잘 알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교육 때 배웠던 자료들을 한번 다 꺼내셔서 내가 처음에 이 필라테스라는 게 어떤 운동인지, 또 필라테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인드 리셋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원의 몸, 또 동작에 대한 이해, 많이 가지고 오시는 질환의 특징이나 특성, 해부학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습관이 결국에는 나의 수업 능력이자 내 자신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초보 시절에는 정말 이게 뭐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내가 이런 방식을 수업에 적용했을 때 회원님들께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까지 막 구글에도 엄청 검색을 해보고 교육 자료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전공 책들도 열심히 참고를 해서 내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내 수업에 확신이 스스로 생길 수 있게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구성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자 자신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라테스가 무엇인지, 또 나의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업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게는 3대1에서 4대1, 6대1까지, 많게는 8대1까지 이런 인원을 수용하는 그룹 수업이 있고요. 또 많게는 2대1에서 1대1까지 개인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수업과 개인 수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정말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수업을 똑같이 개인 수업에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개인 수업을 하시는 것처럼 그룹 수업에서도 적용하셨을 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회원님들이 오시는 거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 구성도 당연히 두 개를 다 다르게 가져가셔야겠죠. 똑같이 생각하시는 강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 두 개는 엄연히 다르고, 다른 만큼 내가 차이가 느껴지게끔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격이죠. 회원님들은 한 횟수당 지불하시는 가격이 그룹의 수업에 개인 수업은 몇 배가 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이 가격을 지불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룹 수업과 개인 수업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그룹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룹 수업은 개인 수업에 비해서 분명히 저렴한 대신에 다 같이 이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조금 운동감 있게, 또 재밌게 운동하고 싶으신 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재활의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뭔가 운동감과 운동을 했다라는 개운함, 또 뿌듯함, 이런 운동감을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룹 수업에는 제 경험상 더 많으셨어요. 그러면 호흡을 너무 길게, 너무 천천히, 또 동작을 작게 하면서 조용하게 그룹 수업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재밌게, 또 호흡은 조금 빠르게 여러 동작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기구를 쓰고, 또 기초 동작과 더불어서 조금 더 도전적이고 퍼포먼스적인 동작도 중간중간 시퀀스 사이사이 넣어주시면 회원님들이 느끼실 때 또 오늘 어떤 동작을 할까, 어떤 기구를 쓸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룹 수업에 재밌게 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개인 수업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개인 수업은 정말 그 강사님의 역량, 또 그동안 강사님이 공부했던 어떤 그런 성취,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사의 신분이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요. 제가 느꼈던 것은 경력도 물론 경력이지만 경력의 실력은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력이 오래되면 그만큼 경험도 많아지지만, 확실히 경력이 조금 적은 선생님들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개인 수업을 받았을 때 티가 납니다. 아, 진짜 몸을 이렇게까지 쓸 수도 있구나.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몸을 이렇게까지 쓰게끔 디테일하게 큐잉을 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1대1로 선생님과 회원이 50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도 편해야겠거니와 이 선생님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인 부분, 만약 어깨면 어깨, 목이면 목,
또 뭔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갔다면 이 회원의 목적에 그대로 충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 수업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시는 회원님의 니즈를 맞춰드려야 되는 게 1순위예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싶다 물론 생각하시는 게 강사님들마다 다 있을 거지만 회원님들이 어쨌든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이유를 먼저 충족시켜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페이를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내가 원하는 니즈를 분명히 충족시켜주는 강사가 당연히 만족감이 높을 거고요. 그게 다이어트든 아니면 재활이든 뭐 산후의 재활 목적이든 아니면 산전 임신을 준비하시는 회원님들이건 각자의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여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회원님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회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원님들의 목적과 이 센터에 오신 이유, 또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선택한 이유, 많은 운동들이 있죠. 수영, 헬스, 여러 가지의 운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필라테스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잘 여쭤보시고 잘 기록해 두셔서 매 수업마다 한 번씩 리마인드하고 수업에 들어가시는 강사님과 그렇지 않은 강사님들은 정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많이 하시는 강사님들을 보면 그룹 수업을 많이 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시지만 개인 수업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강사님들이 페이도 당연히 높겠거니와 센터에서 인기가 많은 강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수업의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룹 수업은 오전, 오후 이렇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업을 하시려면 개인 수업을 잘 하셔야 되고 개인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스스로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핸즈온인데요. 일반 회원님들은 핸즈온이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핸즈온은 뭐냐면 회원님들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손으로 직접적인 터치를 해서 이 회원의 잘못된 자세라던가 내가 추구하는 또 내가 피드백해드리고 싶은 점을 바로 직접적으로 손으로 수정해드리는 그런 거를 핸즈온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자, 핸즈온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핸즈온은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룹 수업에서 특히 내가 회원님들께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를 전달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회원님들의 자세를 직관적으로 빠르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팁인데요. 회원님들이 조금 땀이 나시고 있나? 를 확인도 합니다. 저는 그룹 수업은 조금 운동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한 강도로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난이도를 조절해야 될지를 핸즈온을 해드리면서 회원님들의 상태를 조금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절대 불쾌하지 않고요. 땀이 나는 거는 사람의 신체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라면 그런 거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시퀀스를 다 했는데 회원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땀도 잘 안 나신다 하시면 그 동작을 조금은 변형하셔서 조금 어렵게 가거나 아니면 횟수를 10번 할 거 한 번 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조금 유연하게 수업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준비한 시퀀스를 막 앵무새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물론 투어 시절에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회원님들도 다 느낍니다. 이 선생님이 그냥 외웠던 거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 다 회원들도 느껴요. 저도 수업을 받아봤지만 이게 정말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나에게 애정이 있는지 또 이 선생님이 수업을 잘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이런 게 사람 대 사람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한 공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다 느껴집니다. 운동감은 꼭 손을 대지 않아도 눈빛이나 회원님의 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과의 교감 그리고 눈빛, 표정 등 비언어적인 어떤 이런 신체적인 상태와 얼굴의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소통도 수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핸즈온을 할 때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핸즈온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너무 세게 하시면 회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이게 신체적인 접촉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두 손을 전체를 다 쓰신다기보다는 손가락을 조금 조심스럽게 쓰셔서 젠틀하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아무리 여자 대 여자이더라도 회원 대 선생님이더라도 조금 예민하게 분명 그런 접촉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런 예고 없이 손을 확 대버리면
불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기도 하고 촉감이 되게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시거나 놀라시면 운동의 흐름이 뚝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다리가 아닌 조금 골반이나 목 주변 같은 좀 예민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잡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미리, 아니면 손 살짝 터치할게요. 이런 식으로 핸존을 하시기 직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조금 준비하면서 이 선생님이 날 잡아주시는구나 미리 인지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불쾌감이라던가 몸의 예민함이 좀 덜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팁입니다. 그리고 말보다 절대 손이 먼저 나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급해서 회원님들이 많았을 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 회원을 잡아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조금 급하실 수 있어요. 이 회원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빨리 잡아드려야 되는데 바른 자세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단 말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회원님들 스스로 인지를 하게끔 하셔도 자세의 변화가 없다 하시면 살짝 말씀을 드리고 핸즈온을 해드리는 루틴으로 계속 수업을 저는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에 5분이 들어오시면 5분 다 핸즈온 해드리고요. 수업에 만약에 8대1이다 하면 8분이 들어오시면 8분 다 핸즈온 해드립니다. 한 명만 해드리고 한 명은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냐면 회원님도 다 알고 계세요. 저 사람 잡아주네? 나는 왜 안 잡아주지?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힘들긴 하더라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모든 회원님들을 다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잘하시고 있는 분들은 굳이 핸즈온 해드릴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하고 있는 분들은 뒤로 가서 이렇게 살짝 터치하면서 되게 잘하고 계세요. 이 자세 유지할게요. 또는 여기서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핸즈온 해드리면서 칭찬도 해드리고 유지하시면 돼요. 이대로만 할게요. 라고 피드백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회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선생님이 나를 계속 보고 있구나. 나 지금 이 자세 굉장히 바르게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인지할 수 있게끔 말로도 해드리고요. 살짝 손으로도 잡아드리는 핸즈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저의 팁은 저는 부정적인 말을 정말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는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 방식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룹 수업을 하다가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그룹 수업에 오시는 회원님들이 되게 이렇게 남들을 많이 의식하세요. 내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에게 피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만 주목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물론 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계속 그 사람한테만 어떤 말을 하거나 피드백을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뻘쭘해 하세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주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무 강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다면 기분이 좀 나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 듣는 회원님들께서도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쿠션 언어라고 하죠. 부정적인 말을 최대한 하지 않고 돌려서 안 돼요보단 어려울 것 같아요. 몰라요보다는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세요보단 이렇게 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말투 또 표현만 바꿔도 훨씬 호감을 주는 강사로 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칭찬해드리기입니다. 칭찬.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앵무새처럼 이렇게 칭찬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동작이나 자세를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게 된 분들한테 가서 그냥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잘하시고 있어요. 지금 저희 훨씬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굳이 언급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분만 알아들을 수 있게 조용히 칭찬해드립니다. 회원분들은 선생님이 나를 지켜봐주고 있구나. 그리고 스스로도 나 저번에 잘 안 됐던 동작이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거의 꾸준히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 독려를 하려면 계속 잘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을 주기적으로 계속 올 수 있으려면 이 운동에 흥미를 가지고 재밌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는 내가 잘하게 될 때 재밌어요. 못할 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리고 부정적이고 강한 피드백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초보 강사 때는 회원님들을 잘 이끌고 가고 싶어서 스스로 굉장히 욕심도 많고
대표님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켜드리고 싶어서 조금 강한 말투라던가 강한 피드백을 많이 드리곤 했는데 항상 그게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완전 초보 시절에.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방향이구나. 조금 더 좋은 말들, 좋은 피드백, 좋은 방향으로 더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초보 선생님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초보 강사님들 포함해서 모든 강사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만한 수업의 팁, 노하우를 전달해드렸고요.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